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민족반역자의 외손녀 김여정을 보내가지고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폐막식 때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명철이를 보내가지고 김명철이는 지금 현직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입니다. 보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오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뭐 평화를 논의한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배 중인 살인범하고 형사가 만나가지고 마을의 치안을 논의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김영철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시켜서 46명의 우리 젊은 해군 장병들을 죽일 때 북한군 총정찰국장으로서 그 작전을 총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각종 도발에도 관계를 했는데 그 뒤에 연평도 포격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는 김명철이를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주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생산 책임자 또는 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뭐 쉽게 이해가 됐을 줄 아는데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였습니다. 12명. 당시에 골다 메이어 할머니 수상은 이스라엘 정부 안에 암살단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그 테러 관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김명철은 벌써 사살되었어야 합니다. 사살되어도 사죠. 5월 24일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한 5.24 조치를 발표하는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면서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국제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물증을 찾아내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다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즉 당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김명철을 처벌하라고, 테러 주범이니까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정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테러 주범, 그리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명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한국에 오도록 하고 그 자를 만나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고 한다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헌법 제66조에서 뭐라고 하느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을 지켜야 한다. 국가의 계속성은 전 정권에서 만들어낸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더구나 안보관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전 정권에서 테러 주범으로 더구나 자국 군함을 폭침시킨 자를 테러 주범으로 지정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평화를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격을 당한 지금 대한민국 국군, 특히 해군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당한 피해자인 우리 해군 참모총장한테 물어보고
우리 이 정부가 김병철이 와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을까요? 합참의장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은 46명 순국자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종군위안부 합의를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다고 전 정권을 욕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의 반헌법적, 반군대적, 반국가적 정책을 취하려면 물어봐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 물어보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대체 대승적 차원이 뭡니까? 대승적 차원이면은 살인범도 반역자도 다 천사로 만들어주는 게 대승적 차원입니까?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피하 구분, 선악 구분, 진위 구분이 안 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과거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누가 주역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이건 김정은이가 들으면 참 웃을 일입니다. 김영철이가 웃을 일입니다. 김영철이를 봐준다고 이런 왜곡된 이야기를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이면 한국에 오면 체포해야 되죠. 체포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국군에 대한 도전,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도전, 무엇보다도 올림픽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니, 어느 나라 올림픽에 테러 주범을 손님으로 받아가지고 IOC 위원장 근방에 앉혀놓고 평화를 이야기하도록 합니까? 더구나 IOC는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한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IOC가 제일 싫어하는 게 테러입니다. 테러. 서울 올림픽도 북한 노동당 정권이 자행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란 테러를 딛고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IOC는 유엔처럼 테러를 가장 싫어하는 국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를 지휘한 자, 그 보통 테러도 아니고 자국 군함을, 우리나라 군함을 폭침시킨 이 전쟁 범죄자입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그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말리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범죄자, 테러 주범이라는 위치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문재인 정부와 그 핵심 세력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주사파가 정권을 차지했다, 정권 핵심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근데 주사파는 뭡니까? 주사파는 뭐 염세 철학파라든지 관념 철학파라든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라든지 하는 철학의 일파가 아닙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숭배자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숭배자를 주사파라고 합니다. 그럼 김일성 숭배자가 정권의 핵심에 들어갔느냐 하는 의심을 굳히는 일입니다. 이건 굳히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 숭배자, 김일성 숭배자는 김정일, 김정은 숭배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다. 동의는 안 되지만은, 찬성도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더구나 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북한 노동당 정권을 위해서 복무한, 그래야 감옥에서 20년을 살고 나온 전향하지 않는 사회주의자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정복의 사상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법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보면은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 그러나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는 걱정, 많은 국민들의 걱정, 김일성 주의자들이 정권의 핵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연방제 통일은 공산화입니다. 적화입니다. 통일로 가는 제1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끔찍한 의심입니다. 끔찍한 의심,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하는 사람이 무슨 평소에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평창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친손녀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직사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북한 팀이 한국에 온다고 그럴 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성희를 앞세워가지고 대한항공기 폭파한 데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러면 오라. 라고 요구하는 말이 어떻게 한마디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천안함 폭침 주범을 보내는데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평화를 논의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에 서기로 작정했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형법에 있는 여적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도 있고요. 여적죄는 뭐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나라가 아닌데 법률상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의미는 적과 손을 잡고 조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뿐이다 이겁니다. 영어로 이걸 하이 트리전, 대역죄라고 그럽니다. 대역죄. 북한 정권에 대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불종적인 일관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반공, 한미동맹, 시장경제를 모조리 위반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개헌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체제를 허물어버리고 사회주의 독재, 친북, 반미로 가는 나라로 개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걸 국채변경이라고 그러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채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고 반역입니다만은 그런 시도가 아닌가. 또 이것도 의심할 만한 여러 징조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은 결국 대한민국과 정면 충돌하는 길인데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정면 충돌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이런 길로 간다면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서 돌아갈 수 없도록 다리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기 전에 본인이 불행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러나 평화를 방해하고 테러나 하고 전쟁 범죄만 일으키는 김정은 세력을 몰락시키는 그쪽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에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 가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